한 3천만 원 정도 있으시면 대출 받고 내 시드머니 합쳐서 한 1억 5천에 낙찰을 받는데, 얘가 이제 시세가 한 1억 8천 정도 되겠죠. 전세가가 1억 6천이나 뭐 이 정도 되겠죠. 그리고 2년 후에 매도할 때 하나도 안 오른다고 하더라도 한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는 수익을 보는. 2년 전에 사신 분들은 하락밖에 못 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부터 2년이 지나도 이렇게 또 계속 하락한다? 계절적으로 맞지 않죠. 회복이 얼마큼 빨리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전고점까지 서서히 회복이 되는 과정일 수도 있고, 이미 회복을 했을 수도 있고. 사실 1,000만 원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할 수는 있어요. 근데 힘들다는 건 먼저 전제로 깔고 말씀을 드릴게요. 재작년에 저희 이제 아들이 종잣돈 700만 원으로 4천만 원짜리 빌라를 낙찰 받았거든요. 네, 수도권이고요. 역에서 자차로 한 10분 거리입니다. 근데 이제 반지하 빌라고요. 매우 낡았어요. 그리고 당시에는 유리창이 다 깨져 있고 온통 쓰레기가 쌓여져 있는 그런 빌라였지만 어쨌든 매우 싸죠. 그래서 그런 물건을 이제 낙찰받고 잔금을 할 때 또 대출을 또 80%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진 종잣돈으로 물건을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인테리어 하고 임대 놓고 지금 월세 48만 원 받고 있습니다. 수익률이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요. 경기장으로는 480인데. 그쵸. 수익률이 어마어마하죠. 이미 이제 월세 받아서 투자금은 다 이제 회수하는 정도고요. 근데 원래는 2년이 되고 나서 매도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올해가 2년이 됐었거든요. 근데 올해 이제 매도 시장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빌라가 안 팔립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예전에 처음 입찰을 할 때는 9,500 정도면은 팔리지 않을까. 근데 가격에 상관없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년을 또 추가로 임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액 물건들은 이렇게 빌라 같은 거 매도 타이밍이 내 맘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원금을 회수하는 시기나 매도 타이밍이 좀 더 원활했으면 좋겠다 하면은 아파트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우리 아들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엄마, 나는 아파트 하고 싶은데 빌라 해야 돼요? 넌 돈이 없잖아. 너 돈 있어?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할 수 있는 물건을 하자라는 게 제 의견이고요. 이 물건을 이제 매도를 하게 되면 종잣돈이 한 3천만 원 정도로 불어납니다. 아직 못했지만 하게 되면, 그러면 그거 가지고 아파트를 도전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작은 돈을 가지신 분은 그렇잖아요. 내 첫 집인데 뭐 생애 최초 뭐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는데 내가 이걸 날려버리면서까지 허접한 물건을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면 그만큼 계속 돈을 모으셔야 될 겁니다. 근데 그 올라가는 집값, 물론 지금은 뭐 보합기라서 뭐 피로로 느낄 수는 없지만 물가 상승 이상으로 항상 집 가격은 오르고 있거든요. 벌어서 그만한 내가 갖고 싶은 집을 한 큐에 가지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계단처럼 올라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한 2년 더 모아서 한 3천만 원 모아서 할까요? 그러니까 2년을 그렇게 3천만 원을 모으는 것보다는 지금 임대를 놓고 매도해서 3천만 원 되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면 그동안은 다른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예, 안 그러면은 2년 동안 3천만 원 모으기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엄청 힘들거든요. 이렇게 가진 돈이 없으신 분들은 부동산을 징검다리 삼아서 올라가시는 게 맞지 않나. 물론 이제 많이 가지신 분들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소액이어도 작은 물건, 남들이 잘 안 하는 인기 없는 물건으로 하시면 되되, 이게 이제 아파트처럼 반짝반짝한 물건은 아니라는 거죠. 한 3천만 원 정도 있으시면 1억 5천 정도 되는 아파트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출이 한 80% 되잖아요. 그래서 대출 받고 내 시드머니 합쳐서 한 1억 5천에 낙찰을 받는데, 얘가 이제 시세가 한 1억 8천 정도 되겠죠.
그리고 전세가가 뭐 한 1억 6천이나 뭐 이 정도 되겠죠. 그리고 2년 후에 매도할 때 하나도 안 오른다고 하더라도 한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는 수익을 보는 요런 구조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아파트들이 조금씩 오르죠. 네, 조금씩 오릅니다. 이런 시기에도 오른다. 2년 전에 사신 분들은 하락밖에 못 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부터 2년이 지나도 이렇게 또 계속 하락한다? 그거는 참 계절적으로 맞지 않죠. 아마 회복이 얼마큼 빨리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전고점까지 서서히 회복이 되는 과정일 수도 있고 이미 회복을 했을 수도 있고 할 겁니다. 다주택자들에게 세금 규제가 많죠. 근데 지금 비규제 지역에서는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2년만 보유하면 일반 과세예요. 옛날에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뭐 주택 수에 따라서 막 중과세 되고 막 이랬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100채를 가지면 뭐 종부세가 문제가 있겠지만 종부세 문제를 제외한다면 2년만 보유하면 다 일반 과세. 일반 과세가 그거잖아요. 6%부터 이렇게 구간별 과세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양도세에 대한 것들은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3천만 원 시세 차익 나면은 지금 15% 구간이나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시세 차익의 15%를 내시면 되는 거죠. 보통 이제 이렇게 2년 정도 투자하면은 많아야 34% 구간? 뭐 요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간으로 좀 세금을 버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낙찰받아서 바로 팔고 싶어 하시는데 그러면 세금이 참 많거든요. 가능하면 2년만 보유했다. 매도를 하자. 그러면 이제 15% 구간, 24% 구간 뭐 요 정도면은 꽤 괜찮지 않나. 취득세, 중과세에 대해서 논의가 계속 되고 있고요. 취득세, 중과세를 완화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를 완화한다고 작년에 발표를 했었어요. 근데 아직 거기에 대한 국회 통과가 안 됐습니다. 제가 좀 여쭤보니까 이제 곧 좀 이제 이런 공약들이 나오지 않겠냐. 4월까지 전에 뭐가 좀 나오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그리고 보통 이런 세금에 대한 이슈들은 2월, 3월 요때쯤 많이 통과가 된다고 하니까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2주택까지는 취득세가 문제가 아닌데 3주택부터 취득세 중과가 되는 것 때문에 더 많이 저렴하게 낙찰을 받아야 수익이 나거든요. 그거는 여전히 아직은 해결되지 않은 상태예요. 몇 가지 규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대출 규제. 우리 소득에 대해서 대출 가능 금액을 정하는 걸 DTI라고 하고요. 그리고 기존 대출 합산까지 다 합쳐서 얘기하는 걸 DSR이라고 하는데 또 원래는 스트레스 DSR이라고 해서 조금 더 강화하는 게 있기로 했거든요. 게다가 전세 대출에 대해서도 이 대출 DSR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지금 아까 오면서 보니까 이제 그건 안 하겠다고 하네요. 어쨌든 마냥 대출을 낼 수 없게끔 그런 면에 대해서는 지금 규제가 있는 게 첫 번째 문제예요. 예전에 제가 21채까지 낙찰을 받을 수 있었던 건 그게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문제가 됐던 거 하나는 있었어요. MCI라고 있습니다. MCI는 소액 임차인을 위한 최우선 변제금만큼 은행에서 보증보험을 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 집에 은행에 80% 대출을 다 해줬는데 소액 임차인이 들어와서 소액 임차인은 소액이지만 그 보증금을 가장 먼저 경매에서 배당을 받거든요.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내가 대출을 다 해줬는데 소액 임차인을 먼저 배당을 받아가 버리면 자기는 그만큼 손해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은행이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MCI라고 모기지 보증보험을 들어요. 근데 이 모기지 보증보험을 들 수 있는 한도가 이제 차주, 돈 빌리는 사람이 차주거든요. 차주당 2개씩이에요.
그리고 차주당 2개니까 부부가 제가 낙찰을 받았다 하더라도 남편 명의의 MCR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럼 부부가 4개잖아요. 요거랑 비슷하게 또 MCG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대출을 5건까지 낼 수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21채를 받았냐? 근데 이걸 공동담보라고 해서 얘를 또 한꺼번에 이렇게 묶으면서 대출을 또 받기도 하고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것은 여전히 살아 있고요. 그래서 MCI 때문에 개인당 이렇게 월세 세팅하는 게 2채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이상으로 가게 되면 여러 가지가 문제가 생깁니다. 은행에서 대출 한도를 더 낮게 주는 거죠. 그 보증보험 금액만큼을 빼고 대출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또 신탁 대출을 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또 임차인이 싫어하죠. 그래서 10채, 20채 늘리는 게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요. 이론적인 얘기다. 예전에는 가능했지만 그래서 지금은 월세를 한 2채 하고 전세를 한 3채 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면서 또 뭐 사업자 대출을 받거나 이렇게 약간 우회적인 방법을 하고 있는데 뭐 완전히 마음에 든다, 퍼펙트하다 그러지는 않은 상태죠. 사실 가장 이상적인 거는 저는 전업으로 경매를 꼭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젊은 분들, 저희 아들 같은 경우요. 엄마 이거 되게 돈 되는데 내가 힘들게 그렇게 내가 50만 원 벌려면 얼마나 힘든데 월세가 50만 원이 이렇게 들어오다니 그냥 이걸 계속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그냥 투자 수익이잖아요. 근데 그걸 하기에는 너무 이 젊음이 아까운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아직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나이거든요. 그래서 본업을 찾는데 더 힘과 시간을 써야지 여기에 시간을 많이 써서는 안 된다. 1년에 1개 정도만 받아도 충분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젊은 분들한테는 항상 제가 그 얘기를 해드립니다. 근데 이제 제2의 잡이거나 아니면은 뭐 은퇴 이후의 삶이거나 그런 건 또 얘기가 다르죠. 그렇다면 아예 전업으로 하셔서 뭐 원룸이나 다가구나 이렇게 크게 운영하시면서 임대 수익 받아가시면서 이런 것들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건을 얼마나 가지고 싶냐고 물어보면 다 많이 가지고 싶다고는 하지만 그만큼 내려놔야 되는 것도 있다는 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이거랑 비슷해요. 자식이 많으면 되게 좋잖아요. 제가 아이가 셋인데 되게 좋은데 그만큼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물건이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다사다난하고요. 그리고 하고 싶지 않은 일들, 뭐 임차인 관리라던가 이런 것들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내 상황에 맞춰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특히 젊은 분들은 나의 모든 시간을 부동산에만 쏟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묻지 마. 남 따라하는 거. 그거는 저는 진짜 아니라고 봐요. 한동안은 갭투자, 남들은 다 갭투자 한다니까 갭투자하고, 누구 또 지방에 또 간다니까 우르르 버스 타고 가서 지방 가고, 뭐, 찍어주는 거 사고, 강사 따라다니면서 뭐, 보지도 않고 사고, 진짜 그랬거든요. 그리고 또 영끌 옆집에 산다니까 우리 뭐 회사에 누가 산다니까 나도 안 세면 안 될 것 같고 옆에 사람을 따라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왜 하는지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하고 경매를 하지만 이것으로서 이루고 싶은 것들이 무엇인지 내가 이제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월급 대신에 꼬박꼬박 들어오는 수익 구조를 만들고 싶다면 월세 세팅을 잘 하시면 되고요. 제대로 된 투자 수익을 내고 싶다면 시세 차익 나는 물건들을 골라 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옆에 사람 따라 하다가 보니까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길을 가고 있는 데를 가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초보자분들이라면 뭐 이런 방법론보다는 내가 가진 자산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갈 수 있는 거리, 내가 쓸 수 있는 시간, 이런 것들을 먼저 고려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최근에 지금 매매사업자 단타가 굉장히 이슈인데, 그것을 하기에 괜찮다라고 할 만한 사람들은 은퇴 이후에 제2의 직장을 찾는 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묻지 마. 그러니까 트렌디한 투자 방법은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새 이제 작년부터 많이 하고 있는데요. 경매 물건은 많아져서 저렴하게 낙찰받을 수 있고, 그리고 또 거래가 되는 지역들은 낙찰받아서 바로 파는 거죠. 근데 낙찰받아서 바로 팔면 세금이 70%, 지방세까지 77%를 내야 되잖아요. 그럼 남는 거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업자로 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매매 사업자는 이 단기에 매도하더라도 중과세가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봐서 일반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매매 사업자를 내고 일반과세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려면 1년에 이제 여러 건을 팔고 사고 하면서 이걸 사업한다는 것을 이제 당국에 신고를 해야 돼요. 기장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다만 다른 소득이 있으면 근로소득이나 기타 소득이 있으면 다 합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잘 생각해 보셔야 되죠. 기본은 연봉이 있는데 이 사업소득까지 합산해서 과세 구간이 높아지면 세금이 또 많이 나갈 수도 있는 거죠. 1년에 두 채, 세 채 이렇게 팔고 사고 한다는 게 꽤 많은 에너지를 쓰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본업이 있으면서 하는 거는 쉽지 않으실 거예요. 사는 것도, 낙찰 받는 것도 쉽지 않은데 파는 것도 꽤 많이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이미 법인 사업을 하고 있어서 사업한다는 게 어떤 건지 알지만 그냥 직장인이셨거나 또 그냥 일반 주부셨는데 단기 매도하는데 세금을 안 내? 그냥 그 이유만으로 법인 사업 그 이유만으로 매매 사업자를 시작하시면 의외로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으실 수 있습니다.